알렉산드로스 3세 메가스. 전 세계를 발 아래에 둔 헬레니즘 제국의 대왕입니다. 그는 당대 유명한 철학자를 만나기 위해 아테네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닌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을 만나러 왔죠. 디오게네스는 양지 바른 곳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짐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요. 저는 디오게네스 개입니다. 짐이 두렵지 않소. 대왕께서는 선한 자입니까? 그렇소. 그렇다면 뭐 때문에 선한 자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소원이 있으면 말하시오. 햇빛 가리지 말고 비키세요. 이 얼토당토 않는 말에 알렉산드로스의 부관들이 덜컥 화를 내며 이 무리한 자를 당장 처형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그들을 저지했습니다. 짐이 만약 알렉산드로스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었을 것이다. 이 일화에 나오는 당돌한 철학자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디오게네스입니다. 그가 하는 철학은 개같은 철학으로 불리며 그들의 학파를 견유학파라고 부릅니다. 디오게네스는 견유학파에서 가장 유명하고 독특한 인물인데 그리스 흑해 연안의 시노페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현금을 위조하다가 걸려서 시노페에서 가족 전체에 추방령이 내려졌죠.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시노페에 체류령을 내리겠노라. 그렇게 시노페에서 추방되어 도착한 곳이 바로 아테네였죠. 그는 그곳에서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안티스테네스를 만났고 그의 제자로 들어가 견유학파의 철학을 습득하게 됩니다. 먼저 철학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죠.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을 보겠습니다.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로 세계를 둘로 양분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림의 중앙에 가장 간지나는 워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상을 상징하듯 하늘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변에는 다른 학자들이 많이 모여있죠. 반면 그림 가운데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디오게네스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지 맘대로 누워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 철학계의 아웃사이더죠. 그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토론을 즐기는 아고라 광장 한복판에서 자위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배고픔도 이처럼 문질러서 해결된다면 좋았을 것을. 이처럼 모두 앞에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면 혼자 있을 때 아무리 난리를 친다 해도 당당한 것이 아니며 인간은 공적인 장소에서 자기 삶을 내보일 수 있을 정도로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일절 저술 활동을 하지 않았고 기행을 통해 자신의 철학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왜 하필 개냐? 다른 동물도 많은데 왜 하필 개야?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내게 뭔가를 주는 자에게는 꼬리를 치며 반기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자에게는 시끄럽게 지저대고 내게 나쁜 짓을 하는 자는 물어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극단적인 행위로 사람들에게 충격을 먹이고 고약한 유머로 약을 올리며 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디오게네스의 논증 방식은 가히 예술적인데 이를 자세히 보면 그가 그냥 개같은 야만인이 아닌 개같은 철학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파르메니데스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세상은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폴짝폴짝 개처럼 뛰며 그 사람 주위를 뱅뱅 돌았죠. 또 하루는 디오게네스가 벌건 대낮에 손에 램프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한 사람이 뭐하냐고 묻자 그가 대답하기를 인간을 찾고 있다네. 또 어느 날 그는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해적선의 습격을 받아 크레타 노예시장에 팔려나간 적이 있는데 노예 상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사람을 다스리는 일. 그러고는 좌중을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이 중에 주인을 살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시오. 저기 있네. 나를 이 자에게 파시오. 이 자에게는 주인이 필요한 것 같소. 그의 현란한 말솜씨를 보고 있노라면 절대 멍뭉이 같은 야만인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알렉산드로스 대왕과의 일화 기억나시죠? 그 일화에서 알 수 있듯 대왕은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개같은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어느 것도 갖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왕은 다른 이에게 권력을 행사하지만 개같은 철학자는 자기 자신에게만 권력을 행사하죠. 부와 권력, 명예 등 세속적 가치의 정점에 서 있는 대왕의 권위도 개같은 철학자에겐 아무런 감명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왕보다 개의 영혼의 크기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가난했지만 늘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을 실천했습니다. 평생을 집이 아닌 커다란 통속에서 살았고 단 한 벌의 옷만 걸쳤으며 재산은 물 떠먹을 때 쓰는 표주박이 전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개 한 마리가 혀로 물을 마시는 걸 보더니 깊이 반성합니다. 개도 저렇게 물을 마시는데 뭐하러 이런 게 필요한가? 그는 전 재산인 표주박을 집어던지고 개처럼 혀로 물을 마셨습니다. 그는 대철학자로 숭상받는 플라톤과도 자웅을 겨뤘는데요. 어느 날 플라톤이 토론을 하며 인간을 두 발로 걷는 깃털없는 짐승이라고 정의하며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달개 털을 뽑아 들고 와서는 이게 플라톤의 인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로 플라톤은 항상 인간에 대해 설명할 때마다 두 발로 걷는 깃털없는 짐승이라는 정의에 손톱과 발톱을 가진 이라는 말을 첨가하게 되었죠. 플라톤은 항상 욕망을 버리고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주의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아카데미아라는 거대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으로서 커다란 집에 살았죠. 이 사실이 못마땅했던 디오게네스는 진흙투성이 발로 플라톤의 집에 들어가서 침대를 짓밟아 놓고 나왔습니다. 이를 본 플라톤은 멘탈이 나갔지만 디오게네스의 행위가 무슨 뜻인지 알았기에 뭐라고 하지는 못했죠. 그리고 본인은 맨날 플라톤을 찾아가서 귀찮게 굴면서 플라톤이 그를 찾아오면 나는 개다! 그러니 꺼져버려! 라고 승질을 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디오게네스에게 시달린 플라톤은 디오게네스를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 개자식은 미친 소크라테스다. 디오게네스는 죽는 순간에도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90살까지 행복하게 살았던 그는 살기가 지겨워졌는지 일부러 숨을 안 쉬는 것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